자, 저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는데 그 scikit-learn의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load iri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bunch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리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bunch라고 하는 클래스는 키와 밸류들을 갖는 딕셔너리와 비슷한 모양의 그런 객체이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키에는 2차원 배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타겟이라고 하는 키에는 1차원 배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타겟 네임스는 이 타겟 값들을 보시면은요, 타겟 값들을 보시면,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네임은 각각의 이 피처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피처의 이름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드 아이리스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보여드렸죠. 훈련셋과 테스트셋 분리하기 전에 그, 우리 데이터 탐색만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탐색만 조금만 해보면, 우리 X라고 하는 배열이 있었어요. 그죠? X라고 하는 배열을 그냥 출력해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전체를 다 출력하지 말고 앞에서 6개 정도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 4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요. 모양을 보시면 150개의 샘플과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쉐입의 리턴 값을 보시면은요. 쉐입의 리턴 값을 보시면 첫 번째 숫자는 샘플들의 개수예요. 즉 아이리스가 몇 개가 있느냐. 150개의 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피처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몇 개 있느냐예요. 변수가 몇 개 있느냐. 변수가 4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숫자 4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 숫자 4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 전부 150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인 거 아시겠죠? 음. 그럼 이 각각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5.1, 3.5, 1.4, 0.2라고 하는 저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게 아이리스가 가지고 있는 피처 네임즈예요. 이 첫 번째 숫자 5.1이라고 하는 거는 꽃잎의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두 번째 숫자 3.5라고 하는 거는 꽃잎의 너비, 단위는 센티미터.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죄송해요. 세팔. 그 다음에 1.4는 꽃잎, 이게 꽃잎의 길이고요. 단위는 센티미터고, 그 다음에 0.2는 꽃잎의 가로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를 보면, Y도 너무 많으니까 앞에서 6개만 출력을 해보면은요, 전부 다 0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0이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4개의 숫자를 갖는 첫 번째 꽃은 타겟이 0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꽃도 마찬가지고, 여섯 번째 꽃까지 전부 다 타겟이 0이란 뜻입니다. 0이란 뜻이고요. 이거 Y의 쉐입을 보시면은요. 쉐입을 보시면 당연히 150개라고 나와야 돼요. 이거는 샘플 개수랑 동일하죠. 이거는 샘플, 샘플 개수. 샘플 개수의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어서 여기 쉼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0은 뭐고 1은 뭐고 2는 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 아이리스에 가지고 있는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게 0번은 세투사다, 1번은 벌시컬러다, 2번은 버지니카다라고 하는 그 타겟 이름들을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볼게요. 타겟들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어, 타겟, 음, 타겟의 비율을 살펴보면요. 비율은 판다스 배열을 시리즈로 만드시면 돼요. Y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시리즈로 만들어서 value counts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보시면요. 0이 50개가 들어있고, 1도 50개가 들어있고, 2도 50개가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0과 1과 1. 다시 얘기해서 세토사가 50개, 벌시컬러가 50개, 버지니카가 50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비율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실 때 무작위로 섞어버리면 뭐 0이나 1이 더 많을 수도 있고 2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똑같이 유지를 하시려면 층화 추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층화 추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값들이 어떻게 있는지 뭐 그래프를 그려보진 않았지만 그래프를 그려 몇 개만 출력해 보면서 어떤 값들이 있고 그 값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레이블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레이블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파악을 먼저 좀 하신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이리스의 네 가지 특성을 알고 있을 때, 아이리스의 꽃받침, 길이, 너비, 꽃잎, 길이, 너비, 이 네 가지 숫자를 알고 있을 때, 이것만 보고서도 그 꽃이 어떤 품종이냐, 세 가지 품종 중에 어떤 걸로 분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겠느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기 위해서 변수가 4개가 필요해요. X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해야 되니까 Xtrain, X테스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레이블도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분리를 해야 되니까 Ytrain, Y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총 리턴 값이 4개예요. 4개고요. 분리하실 때는 train test split 이용하시면 되고요. X, Y 이렇게 두 개를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와 트레인 사이즈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지정하시면 돼요. 테스트 사이즈를 0.2라고 주면 트레인 사이즈는 0.8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트레인 사이즈를 0.8이라고 하시면 테스트 사이즈가 자동으로 0.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테스트 사이즈를 0.2, 20%, 우리 8대2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건 seed를 만드는 거죠. 이게 층화 추출을 하더라도 각 계층별로 랜덤하게 섞어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계층별로 랜덤하게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난수를 만들게 될 거고요. 그 난수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숫자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랜덤 항상 그 같은 숫자의 난수들이 만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를 일단 고정을 시킬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시켜 놓고 셔플은 임의로 섞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각 계층 안에서 임의로 섞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추로. 요거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파라미터가 stratify예요. stratify인데 여기는 y를 주시면 돼요. y라고 하는 거는 배열입니다. 0과 1과 2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에요, 배열. 그러니까 0과 1과 2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사이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어, 확인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트레인의 쉐입만 먼저 살펴볼게요. 150개의 0.8이면은 몇 개가 될까요? 120개가 되나요? 그죠? 120개. 그죠? 150 곱하기 0.8 하면은 120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쉐입을 살펴보면
붓꽃 120개가 있어야 되고요. 특성은 그대로 4개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특성은 그대로 4개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테스트 셋을 볼까요? 테스트 셋의 쉐입을 보시면은요. 훈련 셋에 120개가 들어갔으니까 테스트 셋에는 30개가 있어야 합치면 150개죠. 맞아요? 네. 그리고 특성은 그대로 4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쉐입만 보고서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나눠졌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120개의 붓꽃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30개의 붓꽃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Y 트레인. Y 트레인 당연히 120개, 레이블 120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레이블 120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비율 120개가 셋 0, 1, 2 다시 얘기해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커가 각각 40개씩 있어야 돼요.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요. 판다스 점 시리즈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Y 트레인 그리고 여기에 value count를 보시게 되면 0 세토사라는 의미죠. 40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 버지니카란 뜻이고요. 40개가 들어있고 1번 벌시컬러인데 40개가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대 1대 1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층화 추출이 잘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Y 테스트를 보시면은요. Y 테스트 쉐입을 보시면 30개의 샘플을 30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30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리즈, Y, 테스트, 그리고 value, count 호출해 보시면은요. 똑같이 0, 세토사가 10개가 있고요. 2, 버지니카가 10개가 있고요. 1, 세토사가 10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 개의 클래스가 동일한 비율로 1대 1대 1, 1대 1대 1 이렇게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 나눠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 뭐 함수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결과가 어떤 모양이고 우리가 만든 배열이 2차원 배열이 어떤 모양이고 1차원 배열이 어떤 모양이고 이거는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훈련색과 테스트 셋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X 트레인이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훈련시킬 때 사용할 레이블의 Y 트레인, 그 다음에 X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실제값과 비교하기 위한 실제값이 Y 테스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처리 과정이에요. 전처리 과정은 숫자들이 사실은 이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 5, 3, 1, 0.2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든 안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 꽃받침의 길이와 꽃잎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밑에 있는 꽃받침이 훨씬 더 길 거예요. 뭐 대략 뭐 한 5배 정도 되죠. 5배가 뭐 한 4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꽃잎의 너비와 꽃잎의 너비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여기는 또 차이가 크죠. 0.2에서 여기는 3.5니까 거의 7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케일이 조금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스케일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개의 변수를 전부 다 비슷한 스케일로 바꿔주자. 그게 뭐냐 하면 스탠다드 스케일러 또는 민맥스 스케일러예요. 음. 만약에 우리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생성하시면 돼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음, 음.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이제 얘를 피팅을 시켜요. 피팅을 시킬 때는 훈련 세대만 피팅을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 점 fit. 사실 이 fit으로 보시면은요, 두 가지 메서드가 있어요. fit이 있고 fit transform이 있어요. fit은 단순하게 훈련 세트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만 찾는다라는 뜻이고요. fit transform은 훈련 세트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은 다음에 변환까지도 한꺼번에 실행하겠다가 fit transform이에요. 그래서 훈련 셋 같은 경우에는 fit transform을 호출하셔도 돼요.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fit과 transform을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x train을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리턴 값을 저장을 하셔야 돼요. transform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x train scaled라고 할게요. 제가 어, 여기서 설명을 transform은 fit 메서드 호출 후 찾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트랜스폼 까지 호출해주는 메서드가 fit transform이. 그러니까 fitting과 transform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메서드가 fit transform입니다. fit transform.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fit transform은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둘 다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훈련셋에서만 사용하고 테스트셋에서는 사용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테스트셋에서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아니겠죠. 제가 트레인셋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fit transform은 훈련셋과 테스트셋 둘 다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fit transform이 fitting과 transform을 같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역할까지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디서만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훈련 셋에서만 찾아야 되지 테스트 셋에서는 찾으면 안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 fit transform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fit transform은 fit transform 메서드는 훈련셋만 아규먼트로 전달하셔야 됩니다. 훈련셋만 아규먼트로 전달해야 돼요. 테스트 셋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테스트 셋에서는 사용하면 안 돼요. 테스트 셋에서는 뭐만 해야 된다? 변환만 하셔야 돼요. 테스트 셋에서는 변환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환만.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얘가 변환된 값들이 만들어집니다. 변환된 값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앞에서 6개만 한번 출력해 볼까요? xtrain scaled 앞에서 6개만 출력을 해보시면 아까 숫자들이 전부 양수로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범위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0.4, 플러스 0.5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쪽이 세펄 랭스. 그다음 세펄 위드스도 보시면 세펄 위드스도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0.5, 플러스 0.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스케일이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파털 랭스 보시면 마이너스 1.3, 0.4, 0.5, 마이너스 1.2, 0.1, 0.6 비슷한 스케일로 들어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네 개의 변수가 전부 다 비슷한 스케일로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얘네들도 평균과 표준 편차가 1이고요. 두 번째 컬럼도 평균과 표준 편차가 0, 0과 1이 됐을 거고요.
세 번째 컬럼도 평균과 표준 편차가 0과 1, 네 번째 컬럼도 평균과 표준 편차가 0과 1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싼 스케일로 바뀌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훈련셋을 바꾼 거고요. 이게 훈련셋을 바꾼 거고, 그러면 테스트 셋도 바꿀 수 있어요. X 테스트 스케일드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점 트랜스폼만 호출하셔야 돼요. 트랜스폼만. 그리고 여기에서 X는 X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테스트 셋을 변환한 거예요. 여기도 확인 한번 해보면은요. X 테스트 스케일드 앞에서 여기도 6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T2죠. T2. 여기서 보시면 비슷한 스케일로 값들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주의하실 거. 테스트 셋을 변환하실 때에는 테스트 셋을 스케일링 할 때는 절대로 fit 또는 fit transform은 어, 폼은 사용하면 안 돼요. 뭐만 사용해야 된다? transform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훈련 셋에서는 fit, 그 다음에 transform, 우리가 순서를 나눠서 fitting 먼저 하고 transform 이렇게 호출하시거나 아니면 두 단계를 그냥 합쳐가지고 fit transform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해버리시면 되는 거고 테스트 셋에서는 훈련 셋을 먼저 피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transform, 변환한다 라고 하는 것만 호출하시면 돼요. transform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transform만. 여기서도 만약에 fit transform을 해버리면 테스트 셋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시 찾겠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테스트 셋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시 찾아버리면 훈련 셋에서 찾은 평균과 표준 편차와는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분포를 따른다라는 그 가정 어긋나 버려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트랜스폼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훈련시키고 예측할 때 사용할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이 전부 다 스케일이 변환된 값들로 바꿨어요. 그죠? 바꿨죠. 이제 우리는 KNN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시켜 주시면 돼요. 자, KNN이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은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일단은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색, 최근접 이유색 개수가 5개일 때. 최근접 이유색 개수가 5개일 때. 그래서 얘가 KNN 모델을 생성하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훈련을 시켜야죠.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KNN 점 fit이에요. fit. 그리고 X는 X 훈련 스케일드. 그 다음에 Y에는 Y 트랙인 주시면 돼요. 얘가 KNN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훈련이 끝났어요. 간단하죠? 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정말 얼마 안 걸려요. 자, 이제 그러면 예측. 훈련셋의 예측값 찾아볼게요. train predic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KNN predict. 이게 예측하다예요. 예측하다. 여기에다가 뭘 준다? X, train, scale들을 주시면 돼요. 이게 훈련 셋의 예측값을 찾은 거예요. 한 10개 정도만 출력해 볼까요? train, predict 앞에서 10개 정도만 출력해 볼게요.
0은 세토사라는 의미고요. 1은 벌시컬러라는 의미고 2는 버지니카라는 뜻이에요. 0과 0, 1, 1, 0, 1, 2, 1, 2, 2, 2 이렇게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실제 값 볼까요? 실제 값도 앞에서 10개만 볼게요. Y 트레인이 실제 값입니다. 앞에서 10개만 보겠다. 비교해 볼까요? 벌써 첫 번째는 잘 맞췄네요. 두 번째 꽃은 틀린 것 같아요, 예측이. 그죠? 두 번째 값은 실제가 버지니카라고 하는 꽃인데 예측 값은 벌시컬러로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값은 맞고요. 네 번째 값도 맞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열. 나머지는 다 맞네요. 앞에서 10개만 이렇게 봤는데 10개 중에 하나는 예측 값이 틀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췄어요. 만약에 이런 비율이라면 90% 이상의 정확도는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90% 이상의 정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 정확도 한번 볼까요? 우리 accuracy 스코어를 임포트를 안 했군요. 음. 스코어가 있으니까 KNN은요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정확도를 찾을 수 있어요. X의 X 트레인 스케일드, Y의 Y 트레인 이렇게 주시면 정확도가 97.5%의 정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0개를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그 120개를 다시 예측해봐라. 네가 알고 있는 데이터 120개를 예측해봐라. 그랬는데 120개 중에서도 틀린 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체 정확도는 97.5%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어디서 틀렸고 어디서 맞췄는지를 보면 컨퓨전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컴프, 컴프 맵이라고 할게요. 매트릭스, 컴프 맵 이렇게 할게요. 컨퓨전 매트릭스 줄여서 쓴 겁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여기는 아규먼트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아규먼트로. 컨퓨전 매트릭스를 찾으시려면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실제 값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값은 우리가 뭐라고 만들었냐면 train PRED라고 만들었어요. 맞아요? 자, 이거 출력해 볼까요? confirm met. 자,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개가 틀렸어요, 세 개가. 여기서 하나가 틀렸고요. 여기서 두 개가 틀렸어요. 얘는 40개를 다 맞췄어요. 대각선에 있는 게 정확하게 예측한 거예요. 대각선에 있는 게 정확하게 예측한 것들이고요. 대각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어, 틀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의 결과를 보시면 레이블이 1인 샘플을 레이블 2로 잘못 예측한 개수가 1개. 예측한 것이 1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2인 샘플을 레이블 1로 잘못 예측한 것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 아셔야 돼요. 실제 값이 0인 샘플들인 거고요. 실제 값이 1인 샘플들이고 실제 값이 2인 샘플들이에요. 실제 값이 0인 샘플을 0으로 예측했다라고 하는 게 40개. 그럼 1과 2로 예측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실제 값이 1인 샘플인데 실제 값이 1인 샘플을 0으로 예측한 거는 하나도 없고 2를 1이라고 예측한 건 39개, 2를 2라고 예측한 게 1개.
그 다음에 실제 값이 2인 샘플인데 2를 0이라고 예측한 건 하나도 없고요. 2를 1이라고 예측한 게 2개, 2를 2라고 예측한 게 3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0개 중에 3개가 틀려가지고 그래서 120분의 117 그게 정확도인 거고 120분의 117을 계산하니까 97.5%인 거예요. 컴퓨터 매트릭스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컴퓨터 매트릭스의 의미 아시겠어요? 네. 이거 시각화할 수 있어요. 컴퓨터 매트릭스 시각화예요. 컴퓨터 매트릭스를 시각화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C본에 히트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히트맵. 데이터를 위에서 만든 컴퓨터 2차원 매트릭스를 주세요. 2차원 매트릭스를 주시고요. 일단 이것만 해볼까요? plt.show 뭐라고 나오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큰 부분이 밝게 나오고요. 숫자가 작은 부분이 어둡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0에 가까운 값이 어둡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0에 가까운 값들이 이렇게 밝은 색깔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바꿔보면 C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맵이라고 하는 C맵이라고 하는 거는요. 컬러 맵이란 뜻이에요. 컬러 맵. 그러니까 색깔을 무슨 계열로 사용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저는 무슨 계열로 사용할 거냐면 파란색 계열로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이번에는 색깔이 진할수록 40에 가까운 숫자들이고요. 색깔이 연할수록 0에 가까운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0인 경우는 거의 흰색에 가깝고요. 40에 가까운 숫자들은 40에 가까운 숫자들은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진하기를 보면 여기가 아마 제일 진할 거예요. 여기가 제일 진할 거고요. 여기는 39개니까 여기가 두 번째로 진할 거고 여기는 38개니까 세 번째로 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이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애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넛. 애노테이션이란 뜻인데요. 이 애노테이션을 추루로 주시게 되면 여기 숫자들을 써줘요. 여기 40개 있다. 여기 39개 있다. 여기 38개 있다. 여기는 한 개도 없다.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0, 1, 2, 0, 1, 2 이렇게 있죠. 0, 1, 2가 우리는 0이 세토사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는 0을 세토사로 예측한 게 40개, 세토사를 1로 예측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니까 컴퓨터 매트릭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보이죠. 그죠? 여기 012, 012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축에 0, 1, 2라고 숫자가 매겨지는 거를 우리는 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틱. 그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 이름 보시면 파라미터 이름 중에 x틱 레이블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x축 레이블스. 여기 뭘로 주시면 되냐면 우리 아이리스에서 타겟 네임스. 마찬가지로 y틱 레이블즈를 마찬가지로 아이리스 타겟 네임즈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이름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의미가 있죠. 세토사로 예측한 거 100%, 벌시 컬러로 예측한 거는 39분의 40. 한 개가 틀렸고, 버지니카로 예측한 거는 40분의 38. 두 개가 틀렸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히트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트맵이라고 하는 게 열 그래프란 뜻이거든요. 열 그래프. 그러니까
뭐 진한 거를 빨간색에 우리 열이 많아지면 빨간색에 가깝죠. 그리고 열이 약해지면 파랗 뭐 그런 의미로 히트맵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로 히트맵이라고 하고 숫자 크기에 따라서 색깔들의 크기를 바꿔주는 그런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레드, 즈 이렇게 하면 빨간색 계열로 그려줄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빨간색 계열로 빨간색이 진한 곳이 색깔이 큰 거. 이렇게. 그래서 컬러 맵을 파란색 계열로 할 거냐, 빨간색 계열로 할 거냐 등등등등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색깔로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음, 네. 자, 그렇고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까지만 딱 보고서 저희 점심시간 갖도록 할게요. K값 변화는 저희가 점심시간 이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문 안에다가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실제 값은 ytrain 그리고 예측 값은 훈련 예측값 이렇게 하시면 네. 자,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0을 양성으로 했을 때 0을 양성으로 했을 때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그 다음에 이거는 2를 양성으로 했을 때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음성이란 얘기예요. 2를 양성으로 했을 때 정밀도, 재현율, 그 다음에 F1 스코어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100%인 거는, 뭐, 이거, 프리시전 정밀도와 재현율과 F1 스코어가 전부 다 100%인 거는, 뭐, 다 알 테니까,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우리가 2를 양성으로 취급했을 때, 2를 양성으로 취급했을 때, 우리가 컴퓨터 매트릭스를 다시 해보면, 음,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있겠죠. 음. 자, 1은 벌스 컬러가 1이란 말이에요. 자, 맞춘 거는 39개를 맞췄죠. 그죠? 맞아요? 어. 자, 그리고 아닌 것들 맞춘 거는 요거예요. 그죠? 합치면 78개. 이쪽이 78개. 맞아요? 어. 그리고 벌스 컬러를 잘못 예측한 거. 그게 여기가 한 개. 그 다음에 버지닉한데 벌스 컬러로 잘못 예측한 게 두 개죠. 이거 합쳐주면 140개 아닌가요? 합쳐주면 140개잖아요. 벌스 컬러를 벌스 컬러로 예측한 거, 벌스 컬러를 벌스 컬러가 아니다라고 예측한 거. 그 다음에 벌스 컬러가 아닌데 벌스 컬러라고 예측한 거, 벌스 컬러가 아닌데 벌스 컬러가 아니라고 정답을 맞춘 거. 이거잖아요. 그죠? 정밀도는 이렇게 본다 그랬죠. 정밀도는 예측들 중에서 이쪽이 예측입니다. 그리고 어 이쪽이 실제 값이에요. 이쪽이 실제 값이에요. 음. 정밀도란 예측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정답은 39개가 있는데 예측한 거는 41개를 가지고 예측을 했어요. 그죠? 계산해 보면 얼마? 0.9512. 정밀도 0.95. 그죠? 재현율은 어떻게 계산을 실제 양성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9개를 맞춘 건 맞는데 분모가 뭐가 되면 40이 돼요, 40. 요거 계산해 보면 0.975. 여기가 0.975. 이게 리콜. 그 다음에 0.95와 0.975의 조합 평균, 그게 0.96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2를 양성으로 보면은요, 나머지 0과 1은 전부 다 음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밀도와 재현율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훈련셋만 살펴봤어요. 훈련셋에서 정확도가 97.5%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봤고요. 그러면 그 97.5% 중에서 어디가 정답이고 오답은 어디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컨퓨전 매트릭스가 알려주는 거는 컨퓨전 매트릭스가 알려주는 거는 오답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시각화해 볼 수 있는 거는 히트맵이라고 하는 걸로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도 이외에 그 나머지 네 가지 평가지표 전부를 출력해 볼 수 있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로 정확도와 함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다 출력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우리가 일단은 훈련셋까지만 살펴봤습니다. 훈련셋까지만 살펴봤고 테스트 셋은 점심 먹은 이후에 해보고요. 그리고 K값 변화에 따른 것도 점심시간 이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식사를 맛있게 하십시오.